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중고생 여러분들의 배움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지스트 배움마당의 김조훈, 윤대화, 정민종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내일은 실험왕 실험 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실험은 바로 이 3권 부록 키트의 손전등 만들기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책의 주제에 맞게 우리는 빛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것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주의사항 그대로 명심하시고 실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 준비물을 보도록 합시다. 가지고 계신 키트를 열어 하나하나 맞춰주세요. 손전등 본체가 될 투명관, 전선, 스위치 역할을 할 구리판, 관 마개와 LED 전구, 그리고 연결쇠 2개, 그리고 개인 준비물로 칼이나 가위, 테이프, 건전지 AA 사이즈 2개, 찰흙 또는 지점토를 준비해주세요. 다 준비가 되었으면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관에 구리판을 90도 구부립니다. 관마개를 이용해서 구리판과 투명한 관을 고정시켜 줍니다. 연결쇠 하나를 투명관에 넣고 마이너스 극이 밑으로 가게 건전지를 2개 넣어줍니다. LED 전구의 긴 다리에 연결쇠를 넣어 구부리고 짧은 다리는 전선과 연결합니다. 테이프로 LED 전구를 투명관에 고정시키고 전선은 구리판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관에 찰흙을 넣어 연결쇠가 플러스 극에 제대로 닿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전선을 누르면은 LED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실험 손전등 만들기 실험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책의 주제는 빛의 대결이니 빛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는 30만 km/s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만약에 장애물이 없다면 휘지 않고 이렇게 직진하게 되죠. 이걸 보고 빛의 직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빛에서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투명한. 이럴 때 빛은 들어온 각과 동일한 크기만큼 꺾여서 이렇게 반사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빛을 반사라고 부릅니다. 장애물을 이번에는 불투명한 것이 아닌 투명한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투명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빛이 이런 식으로 휘게 됩니다. 하지만 반사와는 다르게 들어온 각과 나가는 각이 같지 않죠. 이걸 보고 우리는
빛의 굴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사하는 예시로는 거울과 잔잔한 수면 등이 있고, 굴절하는 예시로는 우리가 안경으로 쓰는 렌즈나 아니면 물방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전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전등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간단하게 나타나자면은 이렇게 건전지 2개와 구리판을 이용한 스위치, 전선, 그리고 LED 다이오드,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보기에 불편하니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플러스 극, 요거는 마이너스 극인 건전지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이거는 스위치를 나타내는 기호, 이거는 전구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스위치를 딱 내려서 이어졌을 때 전류가 요렇게 한 바퀴를 돌아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회로라고 부릅니다. 이 전기 회로는 물의 흐름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건전지가 펌프 역할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 주면은 이 높은 곳에 물이 쌓일 거고,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밸브를 열어서 불이 켜지는데, 이거는 이제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심화학습 시간입니다. 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반사에서 이렇게 빛이 평행하게 들어왔을 때 반사하는 표면이 매끈해서 이렇게 똑같이 평행하게 나가는 반사를 보고 우리는 정반사라고 부릅니다. 이거의 예로는 거울이 있는데요. 거울과 같이 한쪽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가 원래 보던 면은 못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정반사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들어온 것과 다르게 매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이러한 반사를 우리는 난반사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책이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든 오른쪽에서 보든 책의 내용은 항상 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에 위치가 변해도 같은 곳을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난반사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빛의 특성 중 하나인데요. 원래 빛은 하나의 레이저 포인트가 아닌 여러 가지 빛이 모여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즘을 놓게 되면은 굴절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빛의 분산이라고 부르고, 이 여러 가지 빛이 적절한 각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의 빛으로 모이게 되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빛의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빛의 분산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 무지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비온 뒤 맑은 날의 경우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에 의해서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빨간 빛은 조금밖에 굴절 안 하고, 여기 뒷부분에서 반사, 이 밑부분에서 다시 굴절하여 여기 아래쪽으로 가고, 보랏빛은 크게 굴절하여 이렇게 위로 지나가게 되죠. 이 물방울과 아래쪽 물방울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보랏빛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 사이에 있는 수많은 물방울들에 의해서 사이에 빛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아름다운 무지개 색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지개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빛의 분산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에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나누었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이외에 굉장히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을 우리는 감마선이라고 부릅니다. 감마선은 방사선의 일종으로 에너지가 크게 높아서 몸에 치명적입니다. 다음으로 X선인데, 이거는 병원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 X선도 방사선의 일종인데 우리의 몸은 투과하지만 뼈는 투과하지 못해 뼈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엑스레이 촬영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외선인데요. 자외선은 살균 목적으로 식기세척이나 살균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태양빛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강한 날에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 일명 선크림을 바르고 활동하기도 하죠. 다음으로 이 가시광선인데,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쭉 이어져 있는 빛이고, 다음으로 빨간색 바깥에 있는 선이라는 이 적외선인데요. 우리가 흔히 따뜻하다고 느끼는 물체가 열을 전도할 때 이 적외선이란 빛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면은 이제 온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이크로파인데요. 이 마이크로파는 우리가 흔히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광선으로 마이크로파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장이 가장 긴 빛을 라디오파라고 부르고, 이 라디오파는 주로 라디오, 레이더, TV 송수신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3권 손정등 만들기 실험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함께 빛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걸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조금 더 들어주시고 이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험은 4번 지문체치 실험입니다. 다음에 봬요 여러분. 안녕.